자, 그 다음에 130일에 건축전기설비기술사 해설 요약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각 문제에 대한 상세 해설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걸 뭐 한두 시간 안에 설명드린다고 해서 뭐 잘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기술사 문제라는 게 어떤 각 교시별 과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막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변압기 강의하다가 갑자기 무슨 뭐 조명 강의하다가 이렇게 연속성이 없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그걸 들으셔도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는 해설서를 직접 시간을 가지고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큰 맥만 짚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교시 부분에 대해서 이제 1교시에 대해서 세부 이제 분류를 좀 했는데, 보시면 기본 심화에 해당되는 문제가 지금 기본 문제가 9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 심화 문제가 2문제, 스킵 문제가 2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1교시 같은 경우에는 13문제 중에서 합격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7개에서 최대 8개 정도만 잘 쓰시면 충분히 합격권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신 분들은 뭐 1교시 시험을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출제 빈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회 이상 출제가 된 거, 이런 게 다수의 출제가 된 게 많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K시 규정이 2문제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안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제 큰 흐름이 이제 분석이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방향을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이론 문제가 1교시 한 문제 나왔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에 이런 쪽이 안 나왔는데 신경영 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기초이론이나 이런 것들 나왔을 때 내가 풀어도 되고요. 내가 이거 좀 풀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다른 거 얼마든지 선택해서 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포진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교시를 보겠습니다. 2교시. 2교시 같은 경우에 기본 문제가 5문제, 심화 문제 1문제, 스킵 문제 없었다. 그러면 기본, 자주 출제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을 중심적으로 공부해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출제 빈도로 봤을 때도 5회 이상 출제가 된 거, 다 이렇게 다수의 출제가 된 거, 3회 이상 나오면 다수의 출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2교시도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K시 규정 문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기초이론은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양, 소방,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안 나왔죠.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적정하게 배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3교시 같은 경우에도 기본, 심화 나왔으니까 잘 준비하신 분들 이 정도의 비율로 가는 거거든요. 기본이 75%, 80%, 그 다음에 심화가 한 20% 정도. 그렇게 준비하신 분들은 대응이 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여기는 이제 다수의 출제된 게 이제 한 문제밖에 없고, 이렇게 되니까 좀 어려웠는데, 다수의 출제가 안 되더라도 기본에 해당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알아야지만 내가 뭐 예를 들어 변압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예를 들어 퍼센트 임피던스다. 뭐 자주 출제가 되지만 그런 것들은 아예 문제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퍼센트 임피던스의 개념을 모른다고 하면은 우리가 전기 기술사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에요. 기본에 해당되는 게 자주 출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공부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규정에서 K시 규정 나왔고 기타 규정이 나오는데, 기타 규정은 요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요건데, 요런 부분들은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걸 딱 정확하게 쪽집게처럼 요번에서 여기 이 규정에서 나올 거야라고 해서 그걸 찾아가지고 공부한다라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이걸 하고 싶다 이런 분야에, 그러면 내 느낌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나올 것 같다, 그런 것들을 많이 가져가면 안 되고 한 5개 정도만 추려서 가져가시고,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이런 형태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기기에서 문제가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이쪽 소방정보통신 경영에서 안 나왔습니다. 자, 3교시. 4교시가 좀 요번에 점수가 많이들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요번에 21명이나 뽑았는데 내가 점수가 왜 이렇게 안 나왔지? 지난번에는 뭐 11명 뽑았는데 내가 요번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 요번에 많이 뽑았는데 적게 나왔다. 자, 이건요, 각 회차별로 보면은 그렇지만 연간 단위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21분이란 합격자가 지난 회차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요번에 2월달 시험에 안 뽑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누적이 돼 있다가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합격자가 많이 나온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합격자가 많이 배출이 되다 보니까
문제에 대한 점수를 좀 짜게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넉넉하게 주게 되면 21명이 아니라 30명, 4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 2024년도에 이런 어떤 그 수급을, 기술사의 어떤 그런 배출 인원의 수급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내년에 또 이게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공단에 관리하시는 분들도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좀 짜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짜게 나온 거에 비해서 합격자는 많이 나왔다. 이런 관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교시가 좀 문제가 어려웠는데, 이게 심화 문제가 많았어요. 버릴 문제는 없었지만은, 요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여기 집중적으로 내므로써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그런 그 변별력을 줘가지고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여기서 이제 갈랐다고 보고 있거든요. 요번에 이 다카데미에서도 이 50점대 후반의 분들이 거의 4교시 때 점수를 완전 망쳤어요. 망쳤는데, 그거는 이제 요런 부분이 좀 이제 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기본 과정이 완성이 되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심화 과정의 문제들을 조금씩 보완하면 충분히 해결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낙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출제 빈도도 보시면은 자주 출제된 문제들이 거의 없어요. 최초 출제된 게 3문제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 교시에 조금 이제 어렵게 되는 거고, 이런 교시들은 좀 응용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된 분들이 합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규정은 문제가 안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각 교시별 분석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초이론도 전기기기가 한 문제, 그 다음에 신경영의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4교시까지 이제 간단하게 그 분석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각 교시별 세부 자료에 대한 이런 것들은요,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데 자료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문제 해설서에 이렇게 방금 띄워드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문제 해설에 대한 기본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게 어디서 출제가 되는지 출처까지 제가 다 파악을 해놨죠. 이걸 보시고서 방향을 잡아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각 문제별로 참고문헌 다 표시해놨고, 여기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가, 출제 경향 분석에 대한 문제 내용을 다 넣어놨고요. 각 문제에 대해서 기본, 심화 이거 다 분류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과 유사한 문제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어떠한 것들이 있다. 이 중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고 기본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기본이 되는 게 이런 게 나왔으니까 이걸 집중적으로 공부하자. 방향을 잡으실 수 있게끔 문제 해설서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하시면 되니까, 제가 이거를 다 일일이 설명드려봐야 귀 안 들어오거든요. 본인이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갑니다. 문제 해설 내용 들어가 있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10년치 문제에 대해서 1000문제에 대한 것들을 다 분석했습니다. 제가 2문제는 놓쳤는데, 전체 문제, 출제된 문제 99.98%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충분히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각 파트에서 몇 %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이 이제 목차 순서대로 정리해 놨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난이도 등급에 대한 부분들 다 표시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의 키워드를 뽑아 놨습니다. 요걸 보시고서 내가 요거에 대해서 아는가 모르는가를 먼저 점검하세요. 모르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반드시 이제 보완을 해 두셔야 되겠죠. 문제와 키워드 이렇게 다 뽑아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 자료는 디깅 메커니즘은 우리 수강생분들은 제가 다 배부를 해드렸고, 또 배부를 못 받으시는 분들은 구매할 수 있게끔 열어놨거든요. 또 우리 수강생이 아니신 분들은 이 분석 자료가 내년 관연도 해설서 안에 한 250페이지 분량으로 해서 들어갈 거니까 그거를 참고로 해서 방향을 잡으시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이제 전체적인 필기 시험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32분이 합격을 하셨고, 이제 면접 시험만 남았는데, 올해 시험을 잘 보셔서 합격하신 분도 있고, 좀 아쉽게 좀 안 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오늘 요 영상 자료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적정한 어떤 수험 범위, 그 다음에 전략, 이런 것들을 잘 세우셔가지고, 내년에 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